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워낙 출마 선언 자체를 다들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을 그 전에 모두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표, 박범계, 이종걸 후보 만났고요. 오늘은 7선의 이해찬 후보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친문의 좌장으로 통하고 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있게 한 당사자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출사표 던졌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이해찬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7선의 정치인으로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 비보를 접하고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같이 정치를 해온 동지로서 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진보 정치를 위해서 아주 헌신해 오신 분인데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예.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해찬 의원께서는? 저하고 토론도 가끔 해봤고 예. 또 이렇게 정책적인 거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예. 정말로 헌신적이고 아주 정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볼 때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든든한 우군이자 선의의 견제자였고 또 경쟁자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건전하게 또 동반적인 관계로 이렇게 지지도 해주시고 견제도 해주셔야 왔는데 아주 큰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워낙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어서 우리가 잠깐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정가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주제 해야 될 얘기는 힘을 내서 좀 해야겠습니다. 당권 이야기. 후보자 등록일에 출마 선언하셨어요. 예. 이종걸 의원은요. 이해찬 의원의 출마 결정을 두고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중요한데 이걸 과연 제가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이렇게 엄중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기무사 문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고민을 하는 중에 기무사 문건이 나온 걸 보고 아직도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맞으면 그 배후에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일부러 그 67페이지짜리 기무사 문건 공개한 거 아니냐. 이거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주말에. 그런 야당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죠.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그렇게 정략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 안 한 거다? 그러면요. 그렇게 지난번 그 지방선거의 큰 몰락은 분단 체제, 냉전 체제를 정치로 이용해서 해온 그 사고 방식, 정치 행태 그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는군.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이 반응.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72년도에 10월 유신이 나면서부터 그때 계엄령이 났거든요. 대학에 탱크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경험했고 80년 4월의 봄 때도 똑같이 이제 전두환이가 이번에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저는 두 번을 다 실제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끔찍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잘 알죠.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냥 검토만 한 것뿐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후사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구체적인 문건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예. 특전사라든가 수방사라든가까지 문건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획 검토 단계가 아니고 실행 단계 직전까지 간 거죠. 아, 이것은 검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예, 드시면서 좀 포고령, 섬뜩한 생각이 드신 거예요. 예, 포고령 그 포고문에 보니까 예. 대통령 바로 치고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맞아 명령 하나만 내리면 바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반란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접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결정적으로 결심하셨다는 말씀. 이 이걸 막아서야 상황은 된다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의원님 이런 소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워낙 거물급의 정치인이고 문 대통령을 정치로 이끈 당사자인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느냐, 제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소문으로 돌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제2민주화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거진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그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로 이끈 건 제가 정치로 이끈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유언처럼 그 점심을 드시면서 남기신 게 있어요. 그때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 앞으로 정치는 당신들이 이제 나라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남북관계가 다 무너졌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시고 나서 한 달 만에 서거를 하셨거든요. 예. 그것이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정치를 책임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지난번 인터뷰에서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이끈 거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청와대가 컨트롤을 못할 정도 인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당대표의 역할이 있고 예. 국무총리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국무총리 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충분히 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정을 끌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그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요. 이런 와중에 깜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예. 야당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 특히 보수 정당에도 열려 있다. 이게 협치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을 해왔다 그러죠. 청와대로. 이해찬 의원도 여기에 동감을 하신 겁니까? 저도 지난번 언론 인터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든가 아니면 연정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현재 국회는 야당의 협조를 안 받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129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국정은 아주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서로 간에 맞으면 도모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칙과 절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협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그 협치, 연정, 사회 대통합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순조롭게 발전을 했고 그런 걸 잘 못한 나라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근데 그럼 이걸 사실상 연정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의원님? 가장 높은 단계의 협치? 연정하고 협치는 좀 다르죠. 다르긴 하죠. 협치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해나가는 것이고, 연정은 공동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관 자리까지 아예 줘버린다는 거는 같이 어떤 공동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정부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장관 자리 준다고 공동정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DJP 연합 같은 경우는 공동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것은
공동정부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수준 높은 협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신다면 예.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공동정부, 연정까지도 갈 수 있다, 혹은 가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건 이제 서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연정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죠.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적절할지 이건 협의를 또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한쪽의 견해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으신 거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옛날 9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DJP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이제 아주 본격적인 연정이었죠. 근데 추미애 대표는요,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그때 연정 가능성 제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손잡고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럼 굉장히 당에서도 지지자들의 반발이 클 거라는 이런 좀 우려를 하시던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개헌안에 관해서도 전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원 국회가 후기 국회가 구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조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국회는 구성이 돼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법안이나 뭐 개헌안이나 이런 것들이 산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처리하려면은 좀 더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홍준표 대표였어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이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혹시 그 상황이 바뀐 게, 그러니까 조금 말이 통하는 어떤 소통의 대상이 리더가 됐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신 걸까요? 그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도 저하고 같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개인적으로는 친숙한 분이죠. 그러나 이제 각 정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협치가 되고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사안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협치는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야당 장관 자리 준다고 한들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식 사고방식,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면 정부하고 함께 오면 사꾸라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양분법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풀어져 가고 동북아 관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로 공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훨씬 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사쿠라라는 용어를 지금 들었는데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지금 짧게 한 말씀, 제일 필요한 것,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부터 확 바꾸겠다,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좋은 당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가서 70년 분단 냉전 체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당을 현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죠. 그 일부터 나서. 근데 청취자들 질문 중에 조금 이제 쓴소리 같은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7선의 거물급이시니까 후배들에게 좀 세대 교체랄까요?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시는 건 어땠을까? 이런 질문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를 해본 그런 좀 균형 있는 여러 가지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물론 당연히 혁신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철학과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나이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로 하는 건 아니다. 예. 예. 철학과 정신이다. 정책으로 정책이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